자, 교과서 15쪽입니다. 주제는 조선의 개항 그리고 개화 정책입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반발을 안다. 자, 핵심 사건들 여기 나와 있고요.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자, 조선의 개헌과 관련지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조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우리나라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에 미국과 체결한 조미 소통상 조약. 자, 두 개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 여기 지금 선생님이 줄을 그어놨는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먼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이런 가운데 흥선대원군 때부터 목소리를 내던 개화사상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개화사상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지만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통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개화사상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내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에 일본이 운요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결국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부산 외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 때문에 개항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강화도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화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대원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미 그 시절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이들의 주장이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부터 점점 힘을 얻고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운효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통상을 요구하고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운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1875년 운요호라는 군함을 파견하여 무력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우리를 자극시켜 발포를 유도해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인천 영종도 이런 데 상륙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조선에게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조선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이에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부산 외 두 개 항구, 하나는 원산, 또 하나는 인천이 되겠죠. 문호를 개방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로 우리가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그 안에 치외법권 조항과 해안 측량권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불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약이 되는 거죠. 이후 청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1882년에 서양과는 최초로 미국과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미국한테 최초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선수를 빼앗긴 청나라가 어떻게든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무엇보다 러시아를 막 견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조선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청나라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주장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통상조약을 맺었고요. 결국 조선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과 맺은 모든 조약은 치외법권 조항이 있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나라 안에 머물면서 또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사람이 벌을 할 수 없는 거, 이건 불평등한 것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스스로 주인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조선이 자주국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 일본은 조선 침략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조항 1조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를 추가로 개항한다.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되는데요. 원산은 군사적인 러시아를 막고자 하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인천은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치적 침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제7조 조선국 해안을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일본국 항해자가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것을 해안 측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치외법권 조항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7조와 10조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 조항은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장면 사진이 나와 있네요. 조선은 군함을 앞세운 일본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화도에서 회담을 열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자, 여기까지 15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